네, 한 남성이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결국 남성이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됐는데요.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? 어제 새벽에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에 뭐 주택가라고 해야겠죠. 네. 아파트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근데 차를 잡아 타자마자 뭐 상당히 추웠죠, 날씨가. 예.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 잡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 핸들을 잡고 힐랑기를 있다가 아주 무차별 폭행을 예. 한 상황입니다. 뭐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고 저도 이렇게까지 여성분인데 더더군다나 위험할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뇌출혈 증상까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예. 즉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대화들이 그럼 오고 갔는지 그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가주세요, 그냥. 아까부터 여기서 부르고 반대편 왔다 갔다 알았어요. 뭐 앞에 같이 짜증나서 그랬으니까 집 앞까지만 좀 제발 부탁인데 가주세요. 예.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이 승객에게 앞차를 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왜 앞차를 타라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유는 이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이 승객은 이제 술도 취한 상태였고 좀 격분을 한 것 같긴 해요. 네, 그 본인의 그 뭐 왜곡된 그 화풀이를 택시 기사에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예. 새벽 그 4시고 자신이 앞쪽으로 가서 또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못 타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제 탔는데 네. 아마 그 택시 그 기사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. 그 앞에 있는 차를 타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혹시 뭐 인격적인 멸시라고 뭐 생각을 했던지 네네. 아니면 이제 음주 상황에서 자신의 나름대로 감정을 제대로 조절을 못했던지 예. 어쨌든 간에 그것이 그 시비가 돼서 아주 무차별적인 이제 공격 행위가 예. 결국 이제 이 택시 기사께서는 이런 시비가 계속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보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역시 또 핸들을 막 잡아 예, 돌리는 이런 맞습니다. 예. 상황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옆에 이제 그 기뢰에다 세운 것 같습니다. 그때부터 그야말로 그 뇌출혈의 증상이 있을 정도로 집중적인 이제 공격 행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결국은 원인 자체는 사소한 그 시비지만 네. 이것은 택시 기사에 대한 공격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. 운전을 하다가 혹시 이 택시가 예. 다른 곳에 또 추돌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사회적인 법위까지 침해되게 됩니다. 예. 도로 교통의 안전까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경우에는 단순 폭행, 단순 상해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네네.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더 가중 처벌을 하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범죄입니다. 왜냐하면 개인적 법익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법익에 대한 그 침해에 이르기 때문에 말이죠. 예. 어쨌든 그 자신의 사소한 심정적인 그 화풀이가 네. 조금 더 큰 범죄로까지 진화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보입니다. 예. 앞서 영상에서 저희가 그 택시 기사님의 영상 화면을 그 모습을 이렇게 약간 뿌옇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 부위가 상당히 많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상당히 장시간이라고 해야겠죠. 예. 굉장히 무차별 폭행이 있었고 폭행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출혈 증상이 있는 네네. 정도라서 이게 단순 폭행이라기보다는 거의 중상에 좀 가까울 상황이 돼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술 탓을 하고 있죠.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예. 이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가 나온 계기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상황이 알려지면서 주변에 이제 권유로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.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하죠. 예, 근데 이게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려서 자수를 하죠?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예. 상황이 되죠.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의 뭐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예. 몰라도 저렇게까지 엄청난 폭행 사실 자체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.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기가 수사기관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.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. 예. 아까 이제 블랙박스 내외의 대화 내용이 있고 네. 저 대화 내용은 폭행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을 그렇죠.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뭐 차를 잡기가 어려웠었다든가 그리고 또 차에 탔을 때 내가 그냥 가기를 요구하는 정도까지 추정하게 되잖아요. 네네.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법원의 판례 중에 중폭할 만한 것 중에 술에 취해서 했었을 때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예. 그 술에 취한 상황에서 본인이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당시로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것과는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는 또 판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
그때 당시의 행동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. 예. 그걸 이미 판례 법원이 정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만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걸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죠. 이 택시 기사분은 지금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그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택시 운전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이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요? 네, 그 최근 그 통계에 의하면 최근 예. 그 수년간 평균적으로 보면 한 3,100건, 뭐 3,200건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가장 안전해야 할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. 예. 하루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8건에서 10건 정도 이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를 이 공간에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네네. 이런 여론이 높아서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차벽 같은 것이 있는 거죠. 있죠. 예.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전이 보호되지만 네네. 택시는 그와 같은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 택시를 이렇게 타게 되면 택시 요금을 낼 때 이렇게 그 밑에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멍이 있어서 네. 그쪽으로만 돈을 내고 전체로 승객과 택시 기사는 이렇게 차단될 수 네네.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 막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 됩니다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있었지만 택시 안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. 어쨌든 지금 약 3,000건이 생기는 이런 범죄는 예.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상해뿐만이 아니고 특별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하한선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상당히 중형인데 네네. 근데 실제로 양형이 이렇게 예. 또 법에 비례해서 양형이 중형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예. 마찬가지로 한 통계에 의하면 3,000건이 이렇게 발생하지만 네.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1%도 채 안 된다. 0.9%에 불과하다는 거죠. 네.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곧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네네. 어쨌든 이와 같은 범죄 좀 더 제도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. 예.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한다면은 이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거기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운전자 폭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